코스피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2달 전에만 해도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나아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어느 선까지 딱 빠졌냐? 2018년도 전고점이에요. 높을 때 거기까지만 정확히 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반등 시도 중이니까 이 정도면 여기는 좀 안 깨겠다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거고, 생각 외로 여긴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급락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우리 박스피를 안 거쳤어요. 여기는 박스피 없이 그냥 직진했습니다. 직진. 이런 땐 빨리 빠집니다.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피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이 구간은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요 밑에까지 보시면 여기는 좀 바로 올라갔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박스피를 거친 구간들은 올라갈 때도 힘겨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내려왔죠?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어요. 장점은 코스피는 어쨌든 전고점 라인 아직 안 깼다. 그리고 단점은 이 일사 하늘 라인이죠. 이제 곧 저점, 1차 저점에 다가왔는데 아직 이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 딱 닿았으면 좀 반등을 더 기대해 보겠는데 지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 전 그래도 60%. 저는 긍정적인 낙관론자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가 떨어졌다고 생각까지 우울하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하지만 뭘 생각하셔야 되냐? 이 약세장으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강세장 우리가 겪다가 약세장을 전환된 거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또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또 한 단계 또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또 두 단계 더 떨어져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죠. 이만큼 올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나 보다 그러고 확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초에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는 꾸물꾸물 빠졌잖아요. 그쵸? 근데 벌써 여기로 따지면 이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하단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위에서 다 빠졌으니까요. 그걸 좀 좋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자칫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 그러다가 이 밑에 바닥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걸 반복해 버리면 여러분 박스 피해 갇힙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의 그 공포스러운 박스 피해 갇히면 한 2년을 버티셔야 돼요. 1년 반에서 2년. 악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간다, 이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면 물량을 좀 털어내실 필요도 있어요. 수익 난 거는 조금 줄여주시고,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십시오. 그것도 난 싫다 하시면 제가 인버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버스도 좀 배우셔갖고 하락할 때 다 수익 날 순 없어요. 근데 일부분이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좀 대응은 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볼게요. 지금은 그림이 코스닥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코스닥에서 이전 전고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였죠. 그런데 그걸 깨버렸습니다. 선으로 연장하면 여기가 전고점인데 벌써 깨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하락세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일사 하늘 라인 있죠? 1차 바닥에 근접했습니다. 다 붙었어요. 그래서 빠질 거 벌써 빠졌으니까 코스피보다는 좀 덜 빠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신라젠 악재, 오스템 임플란트 악재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 대부분 최근에 메타버스 날아가고 2차 전지 소재주 이런 것들 다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엄청 사놓으셨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박살났죠. 네, 다 코스닥인데 걔들 언론에서 깨버리고
그러죠? 투심 꺾어버리고 반대 매매로 꺾어버리면 과연 코스닥이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겠냐라는 거죠. 이제 겁나서 못 들어가시잖아요. 예, 우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더 빠지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들어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하락을 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시고 뭐 패턴은 비슷해요. 근데 전고점에서 코스닥이 내려올 때 진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온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도 꽤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절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리는 건 셀트리온이 코스닥 대장주였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제일 잘 나가던 시점, 전고점을 보면 2018년도 1월입니다. 여기 고점 찍었죠? 그런데 이때 셀트리온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이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2018년도 1월. 그러면 다시 셀트리온이 날라가 줘야, 삼형제가 날라가 줘야,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인가요? 셀트리온일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돼야 코스닥이 다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 다시 반등해야겠죠. 지금 다 바닥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마시자고요. 이런 위험성도 있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제약 바이오주가 살아나야 코스닥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터진 코스닥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코스닥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28일 날 제가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살짝 본 게 이거예요. 그때 급등주들을 제가 캡처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살아나더라고요. 휴마시스 바이오스마트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이 메디컬,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제약바이오 무너졌던 것들이 갑자기 다시 힘을 받더라고요. 수젠텍, 아주 나쁜 제넨바이오, 녹십자 MS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한쪽으로만 비관론 세우실 필요 없어요. 좀 적당한 그런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S 시그널로 우리 진입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매도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봉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매도는 언제 하셔라? 매도 시그널이 뜰 때, 요때 하는데 더 빠른 거는 바로 21선, 61선 깰 때입니다. 요 깰 때 매도를 하셨으면 여기 1번 지점에서 하셨으면 손실을 많이 줄이셨겠죠. 그리고 매수도 어때요? 자, 매수도 요때 하셨으면 20일, 60일선 뚫고 넘어갔을 때 수익은 좀 적지만 그래도 손실 구간, 요 구간에서 맘졸인 일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매수 매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맞아도요, 샀다 팔았다 해봐야 뭐 매도 정도는 의미가 있겠죠. 이때 또 20일, 60일선 데드 크로스 하면서 밑으로 떨어졌죠. 이때 매도를 해 놓으셨으면 큰 손실을 막았지만 참 매수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다시 산다? 뭐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고 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매수를 하기 좋은 구간 아닙니다. 반등을 했지만 매수는 좀 보류하시자. 그리고 120분봉을 볼 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직 21선 못 갔죠. 61선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S 시그널이 횡보하고 있으니 이게 20선을 뚫으면서 매수 신호가 뜨고, 그리고 20, 60일을 타는. 근데 지금 각도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LG엔솔 한 번만 살짝 말씀드리면,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매도할 때 요걸 썼어요. 3분봉으로 썼습니다. 3분봉.
그럼 앞으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자, 3분봉에서 최초에 이제 상장하고 바로 신고가 갔죠. 예, 따상까지는 못 갔는데 어쨌든 더블 갔습니다. 더블까지 가서 그때 제가 매도를 딱 눌러버리니까 시장가 매도 누르니까 전산 뭐 마비더라고요. 안 보여요 얼마 되는지. 그런데 57만 원인가에 하나가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를 갖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 하나 떴죠. 네, 그때는 상장하자마자는 그냥 한 줄만 딱 떠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한 줄 딱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제 매도했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매도 시그널 언제 떴어요? 이때 떴죠. 자, 이때 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의 매도가 됐냐? 요게 한 51만 원인가? 예, 52만 원 요 정도에 됐었어요. 요 부분. 예,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못 나오셨다. 그러면 혹시 사실 분은 이때 사셔도 되겠죠. 매수 시그널 보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1선을 뛰어 넘어갔죠. 그리고 61선도 뛰어 넘어갔죠. 이때 사는 겁니다. 이때 진입하시고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언제 나와요? 여기요. 21선 깨고 내려올 때 나오면 그래도 한 48만 원대에 매수하셔서 예, 52만 원대에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조금 늦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분봉 단위에서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죠. 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현 상황에서 반등은 예, 코스피, 코스닥 다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재하락은 반드시 대비하셔야 되고요. 이번엔 다르겠지 하지만 거의 유사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포인트, 예, 저점이 갔을 때 S 시그널 보고 들어가시는 그 연습을 하시고요. 일봉에서 하십시오. 일봉. 그리고 인버스, KORU, 요거 미국, 한국 3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3배가 세고 달러로 사니까 혹시 우리나라 위기 왔을 때 달러 값은 예, 폭등하잖아요. 예, 이걸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떨어진다고 손절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손절은 언제 하냐? 기다렸다가 어차피 기다린 거 더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있죠. 예, 요때 하시는 겁니다. 요때. 그럼 반등할 때 언제 매도합니까? 이런 거죠. S 시그널 보시고 매도 시그널이 뜨면 그리고 21선, 61선을 21선 먼저 깨고 내려오겠죠. 예, 그런 것들은 조금 10에서 15% 손절을 해버리세요. 그럼 현금 보유했다가 나중에 낮아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매수 시그널 때. 이게 바로 현명한 투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존버도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 굳이 현명하게 버틸 수 있는데 예, 무식하게 버틸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를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예, 수익이 나면 그거를 다시 주식으로 투자하지 않고요. 계속 이걸 사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랑 두 개를 사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홀딩 시키는 거죠. 안전한 자산에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의 상호 보완적인 자산을 꾸준히 사놔서 이걸 사면 내가 주식을 덜 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락이든 상승이든 양쪽 다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청자님들로 뭐 투자하실 수 있게 저도 노력할 테니 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설 끝나면 예, 우리 코스피도 따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